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자신을 수용해보자. 그리고 긍정적인 열매를 한번 탐색해보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에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기대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자기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는 너와 달라 하는 자기애적인 성향도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고백소에 앉아있다 보면은요, 죄를 짓고 온 사람이 이 죄는 자기만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큰 죄인인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근데 듣는 저는요, 그런 죄는 보통 사람들이 다 짓고 살아요.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고백소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자기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 스스로 용서 못하는 사람을 어떤 때는 제가 고백소에 같이 앉아서 고백소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 제 고백을 들어보고 나면은 아이고 다 그렇게 사는구나 하고 그냥 금방 아마 이해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볼 때 내가 행편없고 열등한 존재고 못나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자기가 생각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나를 대상으로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오든지 이런 내가 나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수용한다는 것.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이거는 나르시스트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의 한계도 있고 불완전함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도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도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전체로 다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 안에 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 수긍하는 거. 그것이 자기 수용이에요. 용서 못하는 나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용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을 수용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해주고 싶은데 화가 많이 나고 미움이 있다는 것도 수용하세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니까 그것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 감정 하나 때문에 내가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감정 하나 때문에 내가 세상에 죽일 놈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 감정 하나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감정을 수용하고, 왜냐하면 이 감정을 내가 평생 가져가려고 결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감정들이고 미움의 감정, 빨리 해방되고 싶다고. 우리 안에는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선한 지향들, 최선을 다하고 싶은 어떤 그런 지향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몸먹고 싶은 지향들, 사랑으로 이 세상에게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싶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들,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덮여가지고 못 나오고 있을 뿐이거든. 그래서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밑에 숨어있는 그런 긍정적인 열매들, 고통 속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열매들, 상처 속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열매들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뒤지면 나와요. 이 세상에 100%는 없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순금이 몇 %예요? 순금인데도 99.9%예요. 0.1%의 뭐가 들어있다?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금이 아닌 부분이 섞여 있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100% 완전한 완벽한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통이라고만 보여지는 거, 나에게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라고만 보여지는 것에도 뭐가 들어있을 수 있다?
긍정적인 것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서 조개가 진주 조개 안에 저 안쪽에 숨어 있는 조개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 조개가 바로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 안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보통은 걸러내는데 걸러내지 못하고 자기 몸 안으로 파고 들어오면은 상처가 되는 거죠. 이 상처가 더 이상 조개의 살의 주변으로 더 많이 퍼져나가서 자신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껍질과 같은 조개 껍질과 같은 성분의 이물질을 내서 이것을 감싸게 돼요. 그 이물질을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만 가둬놓기 위해서. 그 가둬놓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 고통과 싸운 그 결과물이 뭐였느냐 하면은 진주조개예요. 진주예요, 진주. 그래서 이 진주가 어쩌면은 사람들에게는 보석이 되는 것이 고통과 싸워 이긴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갈수록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해져요. 여러분들 아마 들었겠지만은 외상후 장애라는 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엄청난 상처의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후에 사람들이 겪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상처가 주는 후유증 때문에 일상에서 방해를 받는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전까지만 해도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을 외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그 외상 때문에 오히려 인생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용어가 외상 후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PTG라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그거는 뭐냐면은 상처를,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훨씬 더 강인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죠? 근육 운동하시면은요, 근육이 튼튼해지는데 어떻게 근육이 튼튼해지시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간 근육은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근섬유로 근육이 구성이 돼요. 팔 때 힘. 안 보이네. 근육이 별로 없나 봐요. 제가 턱걸이를 하면은 10개까지는 아니고 7개까지는 하거든요, 아직도. 계속 하면은 더 이렇게 돼요. 팔굽혀펴기는 20개까지는 금방 까뜬하게 아직은 하는데, 그 20개를 할 때는, 마지막 20개 할 때는 좀 힘이 들어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통증이 있죠. 여러분들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나면 통증이 있어요. 이 통증은 뭐냐면 근섬유가 미세하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죠. 근섬유가. 찢어지는데 이 찢어진 근섬유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근육 운동을 하고 나면은, 강하게 하고 나면 하루나 이틀 정도 쉬라 그래요. 그 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이에 근섬유가 찢어진 상처받은 섬유가 회복이 돼요. 근데 회복이 될 때 그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튼튼하게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근섬유가 강해지거든요. 근육이 자라고 튼튼해지는 이유는 찢어지고 상처난 근섬유가 회복되면서 그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요, 찢어진 것을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회복할 때 그전보다 강해지는 것이 근섬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찢어지고 나면은 스스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훨씬 더 그전보다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근육인 거죠. 이 마음의 근육을 그전보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처를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어떻게 이것을 방향 지우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 상처를 통해서 얻는 게 뭐였지? 이 상처가 나한테 주는 열매가 뭐였을까? 이걸 찾아보자는 거죠. 남자들이요, 군대 생활하고 나면 어때요? 정말 힘든 과정들을 많이 거치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 끝나고 나와서 저 스스로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모기 다리가 말다리 되었다 그랬어요. 워낙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몸이 훨씬 건강해졌어요. 정말 하기 싫은 행군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훈련을 해야 되고, 예, 하기 싫은 것들은 막 목봉체조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튼튼해져요.
그 당시에는 정말 싫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보였으면 제가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랬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나중에는 아,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을 오래 사는 분들은 이런 역경을 내가 겪으면서 얻은 게 뭘까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은요, 생각 외로 얻는 게 많아져요. 군대 제대할 때는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감도 만만하고. 한 1년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요. 꾸준히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스스로의 삶 자체가 이런 어떤 성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꾸준히 자기 자신이 더 행복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되는 대로, 흐르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면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저 멀리 떠내려가 버려요.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운동을 안 하면은요, 지금 한 50대, 60대 운동 안 하면은요, 체력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약해져요. 운동을 해야 그나마 유지가 돼요. 그 유지되는 선보다 더 하는 분은 점점 좋아지겠죠. 마음의 근육도 똑같고 마음의 운동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떤 모습이든 수용하자. 그 수용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그 3분 피정을 하시면서 아까는 평화롭고 행복한 것을 이렇게 떠올려 보라 그랬죠. 그런데 자기를 수용할 때는 수용하는 그 3분 피정을 할 때는요, 그때 어떻게 말해주면 좋으냐면요,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 지금 이대로의 내가 나는 좋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존중하겠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겠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응용해서 여러 가지로 해도 좋아요. 지금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한번 마음 먹어보자. 용서해 주기를 이제 시작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어도 돼요. 이 피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죠.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상처 안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어떤 열매가 있을까, 그런 걸 찾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자, 네, 정신없이 떠들고 나니까요. 거의 마무리에 왔는데, 마무리로 그냥 용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해 볼까 하는 거죠. 그죠? 완벽하지 않다 하는 것도 인간에 대한 이해고, 인간의 삶을 살아온 배경을 쭉 훑어보자는 것도 인간에 대한 이해고,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이해하면은요, 인간을 이해가 되면은 사랑하기가 쉬워져요. 사랑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부터 비롯돼요. 그 사랑이 왕성되면은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용서는 쉬워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느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뭐죠?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알면은 그러지 않았을 거다. 알았으면은 이런 말이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마음이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용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는 그런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사랑하면 다 용서돼요. 여러분 자녀들 용서 잘해주죠. 그죠? 네. 그게 뭐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자라면 자랄수록 나도 사랑하기가 쉬워지고, 타인을 사랑하기도, 용서하기도, 행복해지기도.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고 정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달에는 7월 달이 되겠죠. 다음 콜수 달에는요. 7월 달에는 지금 이제 7월 6일이 첫 화요일이 되는데 그때 다룰 내용은 갈등과 소통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 싶습니다. 갈등과 소통. 지금까지는 어쩌면 내 혼자 나를 잘 갖고 오는데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은 갈등과 소통은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거, 공존하는 거, 함께 뭔가 세상을, 사회를, 가정을, 공동체를 꾸려가는 것에서 필요한 하나의 그 요소들이 되겠죠. 그죠?
예, 그것을 좀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12시 1분입니다. 그죠? 질의응답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질의응답할 시간이 없네요. 이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 곳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마음 한 곳에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설문지 안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설문지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설문지 안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 그래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 드리기 때문에 늘 마음에 걸려요. 오늘 소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언제 그 질문지를 다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써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책을. 네. 언젠가는 제가 죽기 전에는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그게 아마 제 또 삶의 목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7월 6일부터 갈등과 소통해서 다시 또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그 주제도 정말 다수가 숫자가 좀 많구나 이러면은요 주제를 그렇게 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상처 치유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요청에 따라서 사실 새로 시작한 어떤 주제였거든요. 분노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7월 달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네. 7월 달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복학교가 늘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무료잖아요. 무료 그죠? 알리기도 쉬워요. 편해요. 이 무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많은 행복지기님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계속 문 안 닫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수고하셨습니다.